자, 92페이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정책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사회 문제에 관한 권위 있는 정부기관의 기본 방침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1장에서는 뭐 정책의 의의, 뭐 이런 거 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로이의 정책 유형론. 뭔지 모르지만 자, 갑니다. 간직, 하계, 재성, 분규. 요것만 기억하면 오늘 그냥 밥값한 거야. 왜? 진짜 제가 선생님 행정학에서 가장 많이 노는 문제 한 문제만 찍어주세요. 로이의 정책 유형론. 압도적으로 많이 놉니다. 아마 문제집 펴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막 토할 정도로 많이 넣어요. 한 100문제 정도 있습니다. 엄청 많이 놉니다.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정책 과정의 참여자, 정책 결정 요인론 정도로 했고요. 2장에서는 정책 의제 설정을 했잖아요. 그죠? 여기는 딱 논의가 두 개였죠. 어떻게 정책 의제 설정이 되느냐? 무슨 주도형, 외부 주도형, 동원형, 내부 접근형, 또 뭐 붙이기형이라는 게 또 있죠. 그죠? 킹던의 정책의 창의론이 있고요. 뭐 조합주의 뭐 등등 있는데 다 필요 없는 얘기고, 사실 시험은 여기가 더 나옵니다. 왜 특정한 사회 문제는 의제 설정이 안 될까요?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것은 이익집단들의 갈등과 타협의 결과라는 자본주의적 관점하고 뭐가 있었다? 사회에는 지배 엘리트가 존재하고 엘리트들이 싫어하는 문제는 의제 설정 안 된다는 주장이 있죠. 근데 이 두 개는 무슨 접근법이라고요? 사회 중심 접근법이고, 사회의 다양한 이익은 누가 주도한다? 국가가 주도한다는 조합주의라는 두 가지의 대립이 있었죠. 그죠? 근데 이거는 누가 통합했다? 로이가 통합했고, 최근에는 뭘 통해서? 민간 협력을 통해서 정책 과정이 진행되니까 이 민간 협력의 방식을 보는 세 가지의 기준이 있죠. 틀이 있죠. 바로 철의 삼각형, 아주 폐쇄적이고 안정적인 새놈만이 다 해먹는다. 거기에다가 전문가 집단이 참여한다. 무슨 공동체? 정책 공동체. 거기에다가 일시적이고 적극적이고 우연적이고 관심 있는 사람도 참여한다. 무슨 네트워크? 이슈 네트워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3장은 정책 결정입니다. 자, 여기는 이제 외워야 되는데, 됐죠? 아까 했는데, 정책 결정은 어떻게 결정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어떻게 결정이 좋다? 합리적 결정. 다시 무슨 결정? 합리적 결정. 합리 모형이라고 합니다. 알았죠? 합리적 결정, 합리 결정. 요거는 이제 저는 이걸 다 외웠는데 여러분도 다 외우길 바라겠습니다. 합리적 결정이라는 것은 마치 인공지능이 하는 결정과 비슷한데, 자, 갑니다.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가정할까요? 이선정합. 자, 준비됐죠? 이선정합. 시작. 이선정합. 딱 쉽죠? 이는 무슨 인간? 이기적 인간. 내 선호는 주어지고 명확해요. 정보는 어떻다? 완전합니다. 나는 어떤 인간이다? 합리적 인간이다. 다시 뭐라고요? 이선정합. 다시 뭐라고요? 이선정합.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지 합리적 결정일까요? 여러분들 앞으로 이 5단계를 거치면 무슨 결정이다? 합리적 결정이다. 갑니다. 문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 목표에 대한 명확한 설정, 대안에 대한 광범위한 탐색, 대안에 대한 결과 예측, 그리고 대안을 비교하고 분석해서 선택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목표를 가장 많이 달성하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래요? 최적화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최적화. 이거죠, 이거. 이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이거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C.
비용은 적으면 적을수록 좋고 B, 베네핏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거 여러분들 맨날 하는 거 뭐야? 최소 비용의 최대의 편익을 달성하는 대안을 선택하면 어떤 대안이다? 최적화입니다. 좀 외워줘.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저는 이걸 다 외웠습니다. 이선정합 끊고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의 최적화. 이런 거 오늘 여러분들이 술 한잔 먹으면 오늘 내가 쏜다 그러면서 그 다음날 쏙 또 쓰린데 엄청 후회하죠. 카드 좀 펴보면서.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 다이소 밑에 이 학원 큰일 났어. 이 다이소. 저번에 위에 들었는데 어디 가냐 그래서 다이소에 그래요. 왜? 그냥요. 그냥요. 여러분 다이소 갈 때 내가 솔직히 말하면 없습니까? 무슨 선호를 가지고 가는지도 모르잖아. 그냥 마실 겸 그냥 바람 쐴 겸 현우야 너도 그렇게 가지. 고맙다. 이거 봐봐요. 이는 내가 다이소 갈 때 딱 어떻게 볼펜 0.5 딱 하나 살까 이렇게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 그냥 필기도구 사러 가야 정도는 여기는 완전히 합리적이라면 여기는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 비합리적이에요. 여러분들 즉흥적이고 우연적으로 결정할 가능성도 있죠. 여러분들 사실 다이소 가서 많이 하잖아. 다이소 내가 그냥 한번 쭉 갔는데 야, 이 새 제품이 나왔네. 그러면 바로 사죠. 원래 그거 갈 때 그거 살 마음이 전혀 없었잖아. 어떤 결정이야? 즉흥적이고 우연적인 결정. 근데 여러분들은 AI처럼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요것도 가끔 있지만 늘 이러는 건 아니죠. 요 중간을 뭐라 그래요? 바로 제한된 합리성. 합리적이니까 비합리와 구분되죠. 완전 합리잖아요. 완전 합리인데 여기는 무슨 합리라고요? 제한된 합리. 그래서 합리성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의 내용을 세 개로 나눕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요때는 뭐가 우연적으로? 문책 참기라는 네 가지가 우연적으로 결합되면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쓰레기통 언제 비울까요, 여러분? 여러분 집에 있는 쓰레기통 언제 비워요? 그냥 어느 날 봤더니 쓰레기통 차 있죠? 그게 오늘일 수도 있고 내일일 수도 있고 한 달 뒤일 수도 있고 일주일 뒤일 수도 있죠. 우연히 봤는데 쓰레기통이 차 있어요. 그래서 쓰레기통을 비우죠. 그래서 이 모형 이름이 무슨 모형이라고요? 쓰레기통 모형이야. 여기는 완전히 기본적 전제가 어떻습니까?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에서 문책 참기. 자, 해봅시다. 뭐라고? 문책 참기라는 우연적이고 즉흥적 결정. 여기는 만족화라든지 균형화로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여러분, 자, 보세요. 쓰레기통 모형에서는 이것 자체가 없죠? 그냥 이 네 개가 우연히 결합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완벽하면 무슨 모형이에요? 합리 모형이죠. 그럼 해봅시다. 그럼 자, 여기는 대안을 완벽하게 탐색한다 그러면 여기는 대안을 탐색해야지 대안 탐색 하나는 쓰레기통 모형하고 구분되죠. 여기는 완벽하게 탐색하지만 여기는 어떻게 해요? 부분적이고 제한적으로 탐색해야지만이 요거하고 또 구분되죠. 그죠? 여러분들이 다이소에 볼펜 사러 가더라도 그 볼펜 종류가 엄청 많잖아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모든 내가 살 수 있는 종류 볼펜 한 30개를 다 비교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이 딱 봐서 한번 써보고 또 이렇게 한 몇 개? 한 3개 정도 써보고 그냥 그 중에 괜찮은 거 하나 고르잖아요. 모든 대안을 탐색한 것도 아니고 대안을 탐색 안 한 것도 아니죠.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대안의 탐색.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여기는 어떻게 해요? 계속적인 결정을 할 수밖에 없죠. 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수정 보완해야 돼요. 여기는 지금 볼펜이 50개 있으면 모든 볼펜을 다 했으니까 결정은 딱 한 번에 끝나버리죠. 무슨 모형? 합리 모형. 무슨 모형? 만족 모형이나
점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만족 모형이나 무슨 모형? 점정 모형이래요. 점정 모형. 자, 갑니다. 이선정합,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미평선의 최적화. 무슨 모형? 합리 모형. 이게 아예 없으면 무슨 모형? 문책 참기가 우연적으로 결합돼서 정책 결정이 되는 무슨 모형? 쓰레기통 모형. 이것도 아니고 인간은 여기죠,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지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간은 무슨 상태야? 제한된 합리성. 저도 이제 저의 휴리스틱이 뭐겠어요? 여러분 뭐 필기도구 사는데 여러분도 휴리스틱 없어? 저는 딱 F인가? 모르겠네. 저는 필기도구 사면 뭐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냥 무조건 펜텔크 삽니다. 일본 제품이긴 한데 좋아. 나 일본 싫어하는데 펜텔 4H. 여러분 볼펜심 4H 아세요? 펜텔의 녹색. 그거는 다른 볼펜심보다 제가 알기로 2배 이상 비싸요. 근데 4H 펜텔의 4H 그거 딱 사면 그 문방구 아주머니나 아저씨가 좀 인정해주는 눈빛이야. 왜? 써봤지? 안 써봤어. 저는 이제 이게 샤프를 써도 힘을 꽉 주고 쓰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웬만한 볼펜심 한 번 누르면 다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힘을 그립감이잖아. 이게 그립감이잖아. 근데 4H 이 녹색 그 샤프심은 정말 단단해가지고 웬만하게 힘을 줘도 안 부러져요. 근데 다른 볼펜심보다 2배 이상 비쌉니다. 2배 이상 비쌀 겁니다, 아마. 지금 가서 4H 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 좀 꾼이구나. 이런 느낌을 딱. 그래서 저는 저의 휴리스틱은 뭐라고요? 웬만한 필기도구는 그냥 펜텔크 사, 펜텔크. 왜? 나의 경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무슨 합리성? 제한의 합성 여러분들이 무슨 오류를 범한다? 예측 가능한 실패한다면서 넣지, 선택 설계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런 거. 이거 무슨 함성? 제한된 함성. 무슨 모형? 만족 모형이나 점정 모형입니다. 여기는 뭐라고요? 완전히 합리성이 없는 거 무슨 모형? 쓰레기통 모형. 앞으로 이제 우리가 천천히 문제 정의의 방법하고 목표 설정의 방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비교 분석할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를 꼼꼼하게 볼 겁니다. 요걸 다 외워야 돼요. 알았죠? 다 외워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잠깐만 봅시다. 자, 갑니다. 우리 92페이지. 준비됐죠? 합리적 결정, 밑줄, 이기적 인간의 이자, 주어진 선호, 명확한 선호로 쓰세요. 명확한 선호. 완전 정보 동그라미, 완전 정보의 정자 동그라미. 그 다음에 합리적 인간 합. 갑니다. 인간은 어떤 상태다? 이선정합. 다시 뭐라고요? 이선정합. 자, 문제 정의의 문자 정자, 목표 설정의 목자 설자, 대안 탐색의 대자 탐자. 결과 예측은 미래 예측이죠. 그죠? 결과를 예측한다는 거는 뭘 예측하는 거다? 미래를 예측하는 거. 비교 평가해서 선택합니다. 알았죠? 해볼게요. 문정, 목설, 대탐, 비평선. 시작. 문정, 목설, 대탐, 비평선. 그래서 옵티멀러티, 최적화 밑줄, 최적화 밑줄. 최소 비용의 최대의 효율이죠. 그죠? 이걸 옆에다가 경제성 쓰세요. 경제성. 효율성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죠? 경제성, 효율성을 말합니다. 됐습니다. 일단 잠깐만요. 조금만 넘어갈게요. 자, 우리 교재 107페이지 한번 봅시다. (106페이지) 잠깐 먼저 보고 올까요? 자, 106페이지. 맨 밑에 보면 만족 모형 있죠. 그죠? 만족 모형 있습니다. 제한된 합리성 동그라미, 인지적 제약, 불분명한 선호, 불완전한 정보. 이선정합의 반대말이죠. 여기, 자, 여기 아니야, 여기 아니야. 여기, 그죠? 됐습니다. 굿 이너프 밑줄.
이 경우에는 최적화된 선택이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아라는 수준으로 머문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요? 만족화라 그래요. 무슨 모형? 만족화 모형입니다. 만족화. 동그라미 1번. 제약 조건. 방금 제약 조건이 뭐였어요? 제한된 합리성의 불분명한 선호에 정보도 불충분하죠. 그래서 충분히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현실적으로 결정한다. 모든 대안을 탐색하기보다는 몇 개의 대안만을 무작위로 선출해서 순차적으로 분석의 제한이라고 쓰시고 밑에 분석의 제한. 그럼 당연히 여러분 계속적 결정이 될 수밖에 없죠. 자, 방금 했죠, 여러분. 자, 합리 모형은 모든 대안을 다 검토하기 때문에 결정은 딱 한 번에 끝난다는 거죠. 됐습니다. 한계는 책임회피 의식과 보수적 사고 밑줄. 혁신을 이끄는데 한계가 있죠, 그죠? 왜냐하면 더 나은 상태로 가야 되는데 현실 안주적이죠, 그죠? 이 정도면 괜찮아, 고만해. 그죠? 중대한 결정에는 좀 여러분 인생이 뭐 결혼 같은 거 어떻습니까? 아이고 선생님 저도 결혼은 만족 모형입니다. 해보고 안 되면 이혼하고 다시 하고 다시 이혼하고 다시 하고. 에이, 볼펜 사는 거는 그럴 수 있지만 결혼은 인생에서 중대한 문제니까 만족 모형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안 돼. 결혼은 어떻게 해? 이 남자야. 이러면 어떻게 해요? 뭐 3개월 만에 결혼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 이렇게 해도 안 돼요. 일단 좀 최대한 분석을 하고 그죠? 3번이 더 그죠?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뭐 만족이라는 기준이 되게 주관적이잖아요. 그죠? 사람마다 높고 낮음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자, 점정 모형 있습니다. 점정 모형 옆에 표 안에 보면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 위에다가 더하기 표시해가지고 정책 결정자라고 해보세요. 정책 결정자. 그래서 이게 점정 모형입니다. 자, 이건 자 이런 얘기죠. 자, 보세요. 선생님 만족 모형하고 점정 모형은 뭐가 다릅니까? 같은 건 뭐냐 하면 둘 다 지금 무슨 합리성을 전제한다?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결정을 하는 사람?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라면 점정 모형은 무슨 결정을 하는 사람?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제한된 합리성에서 어떻게 할까를 설명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이제 행정학 기초하냐 이거 행정학에서 이거 의사결정하고 정책결정은 너무 다르다 그랬죠. 이거는 저번 했잖아요. 그죠? 행정 수도를 이전하는 거하고 공장 부지를 이전하는 거 얘기했죠. 어떤 이전한다는 거는 이게 결정이죠. 무슨 결정? 의사결정이지만 행정 수도는 가치 판단적이고 질적이고 무형의 다양한 가치를 창출하는 거죠. 공장 부지 이전은 민간 기업에서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시 그래서 뭐라고요? 다시 만족 모형하고 점정 모형은 뭐가 다르다? 같은 것은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을 전제하는 것 같은데 제한된 합리성을 지닌 인간이 의사결정 상황에서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연구하는 것은 무슨 모형? 만족 모형인데 점정 모형은 제한된 합리성 하에서 무슨 결정자? 정책 결정자가 어떻게 결정하는지를 하는 겁니다. 가로로 보겠습니다. 전지전능한 합리적 인간의 합자 동그라미. 여기는 제한된 합리성 동그라미. 완벽한 정보의 적자 동그라미. 여기 정보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정보가 없다 그러면 무슨 모형이 돼버려요? 쓰레기통 모형이 되잖아. 쓰레기통 모형. 없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 자, 명확한 사회 선호함수. 이게 분명한 선호. 이 선 할 때 선이 뭐라고요? 명확한 선호. 여기는 선호가 없다 그러면 안 되죠. 선호가 뭐하다? 불분명하다. 자, 목표를 명확하게 정하고 수단을 분석합니다. 무슨 분석? 목표, 수단 분석. 근데 목표, 수단 분석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목표와 수단이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500원에 우리
유성 펜을 사러 갔는데 요 두 개 대하는 방식이에요. 500원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유성 펜을 탐색해 봤는데, 자, 여러분, 자, 펜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펜이 없으면, 아, 펜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가격을 더 올려가지고 1,000원짜리 사기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합리 모형은 이미 500원에 사기로 했다는 게 명확하게 지금 정리돼 버렸죠. 이거는 고정이 안 바뀌어. 그럼 이걸 그러면 다른 문구점에 가서 500원에 살 수 있는 유성펜이 놓을 때까지 계속 탐색을 해요. 자, 그러니까 딱 목표를 딱 정하고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 그러니까 그거 달성할 수 있는 수단만 연구해요. 자,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수단만 분석한다. 무슨 분석? 목표, 수단 분석. 근데 자, 여러분들, 내가 500원에 사러 갔는데 요번에 2+1 사은품 행사하니까 갑자기 어떻게 해요? 목표가 확 올라가 버리죠. 없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없다 그러면 400원짜리 유성펜 사기도 하죠. 목표와 수단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이게 올라가기도 하고 이게 내려가기도 한다는 거죠. 목표와 수단이 서로 상호적으로 의존되어 있으면 목표 수단 분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목표 수단 분석할 수 없다. 목표 수단 분석을 할 수 없습니다. 연역적이고 여기는 기납적입니다. 머들링 스루. 여러분 진흙탕을 통과할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딱 일관성 있게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뒤뚱뒤뚱 시행착오를 반복하면서 지나가죠. 됐습니다. 명확한 문제 정의. 여기는 불분명한 정의. 명확한 목표 설정, 모호한 목표 설정. 목표와 수단의 상호 의존 별표. 맞죠?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할 수 있죠? 이 말은 뭡니까? 목표 수단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목표 수단 분석을 안 한다는 얘기죠.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한적이고 연속적. 맞죠? 제한적이고, 했잖아요. 자, 여기. 인간은 제한된 함대성 안에서 50개의 분필을 다 비교할 수 없잖아, 인간이. 그때 어떻게 해요? 몇 개만 해보죠. 근데 이 몇 개 해봤는데 마음에 안 들면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것도 해보죠. 제한된 분석의 연속적 결정. 맞죠? 제한적이고 연속적인 분석. 맞죠? Limited Successive Analysis. 제한적이고 연속. 여러분 연애도 이렇게 해야 되지. 한 번에 이렇게 이상형을 찾으면 결혼 못, 이상형 찾아라. 결혼 안 할 테니까. 그렇지. 이상형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맞는 인간이 놀 때까지 기다리면 없다. 적당하게 요즘도 한번 70점 통과하면 한번 만나보고 좀 마음에 안 들면 저리 꺼져라.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놈 한번 만나보고 좀 꺼져라. 이렇게 하면 되죠. 제한적이고 연속적 비교를 통해서. 자, 그래서 A 보시면 합리 모형 A. 목표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이 나올 때까지 계속 탐색하죠. 목표 수단 분석. 병렬적이다, 직렬적이다. 이 차이 아시겠어요? 그럼 자, 이런 거죠. 자, 6개야, 여러분. 6개의 대안이 있으면 합리 모형은 이 6개를 한 번에 다 분석해보니까 어떻게 연결했어요? 병렬적으로 연결했죠. 여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다음 거 해보고, 그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거 해보고,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음 거 해보는 거죠. 어떻게 연결했어요? 직렬적으로. 이건 무슨요? 병렬적 연결 합리 모형, 직렬적 연결 점적 모형입니다. 결과 예측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최적화냐 균형화냐. 최적화냐 균형화냐. 설명을 다 했는데 근처에다 여러분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세요. 이런 식으로. 그냥 이거 암기하기 귀찮으면 이렇게. 자, 기목 개참분. 저는 이제 생으로 외웠습니다. 자, 기목 개참분. 시작. 기목 개참분. 기목 개참분. 점적 모형은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결정하죠. 그죠? 기존 정책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식으로. 맞죠? 기존 정책. 목표와 수단이 상호 의존한다. 이 말은 뭐라 그랬어요? 목표 수단 분석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죠?
그다음에 계속적 결정을 하고 참여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 합의를 도출하는 걸 중요시 여기죠. 합의를 도출하는 건 이거는 이제 무슨 합리성? 정치적 합리성. 저쪽은 체제적화는 무슨 합리성? 경제적 합리성. 여기는 정치적 합리성이죠. 분석의 제한. 그래서는 기목, 개, 참, 분. 근데 요거는 외워도 되고 안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방금 논리적으로 설명했죠. 문제의 정의. 자, 목표 설정. 자, 갑시다. 목표 설정이 없으면 무슨 모형이라고요? 세이터 모형이죠. 명확하면 무슨 모형? 합리 모형이죠. 중간 단어는 뭡니까? 불분명한 목표 설정. 명확한 목표 설정, 목표 설정 없다. 무슨 목표 설정? 불분명. 완전합니다. 합리성 없다. 무슨 합리? 제한 합리. 정보는 완벽하다. 정보 없다. 무슨 정보? 불완전 정보. 이렇게 그냥 외우면 돼요. 그죠? 자, 보세요. 자, 모든 대안을 탐색합니다. 이거는 대안 탐색이 없죠. 그럼 어떤 탐색? 모든 대안 탐색도 아니고, 대안 탐색 없는 중간도 뭐, 부분적이고, 제한적인 대안 탐색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제한? 분석의 제한. 분석의 제한. 그러니까 여기는 원샷으로 하지만 여기는 뭐라고요?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통해서 계속적 결정하죠. 이렇게 요것만 이해하면 논리적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죠? 밑에 보시면 합리 모형 장점. 변화 세신 기득권 불인정. 매몰 비용을 고려하지 않죠. 그죠? 그다음에 일관된 기준. 단점은 재밌죠. 너무 비현실적이죠. 인간을 여러분 AI처럼 생각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그죠? 완전 합리적 결정 자체가 비합리적이야. 맞죠? 정보 시간 부족 무시한다. 질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다. 점정 모형. 요 1번이 맨날 나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건 합리 모형이 아니라 무슨 모형이다? 점정 모형이다. 맞죠? 왜요? 시간도 없죠. 정보도 부족하죠. 선호도 명확하지 않죠. 매몰 비용도 존재하죠.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거는 무슨 모형이다? 점정 모형. 우리가 여러분 타협을 중시하기 때문에 다원주의나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무슨 모형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점정 모형으로 결정하는 게 좋다. 기득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정치적 합리성이 높다. 예측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 이게 기존의 것을 인정하고 조금씩 수정 보완하는 점정 모형은 기존 체제를 인정하니까 기득권을 인정하니까 좀 기득권 옹호하고 보수적이고 현상 유지적인 성격이 있죠. 보시면 보수적, 기득권 옹호적, 변화 쇄신이 어렵다. 과잉 대표, 과소 대표 문제가 나타나고요. 소수 엘리트가 실제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에는 적용하기 어렵고 급격한 변화나 인기연경적 상황에는 적용하기 어렵죠. 그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비가분적 정책, 밑줄 짝 GO 슬래시 NGO 써보세요. 이런 거. 이 점정 모형의 치명적인 한계는 이런 거.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정책을 쪼갤 수 있어요, 없어요? 쪼갤 수 없잖아요. 그죠? 쪼갤 수 없다. 비가분적. 예를 들면 여러분 청계천 복원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가도로 이렇게 있는데 다 고가도로 없애고 싶은데 좀 그런 거야. 야, 고가도로 요만큼은 없애버리고 요만큼 남겨놓으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거는 다 없애면 다 없애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두는 거죠. 요만큼은 이게 말이 돼. 이게는 다리가 안 되잖아요. 논리적으로 무슨 정책? 쪼갤 수 없는 정책에는 뭘 적용할 수가 없어요? 점정주의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청계천 복원 쓰시든지 고, 노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봐봐. 하면 하고, 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는 고, 노고라는 두 가지의 선택만 있는 정책에서는 점정주의를 적용할 수 있다 없다?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자 그러면 아유,
이거는 너무 좋은 합리적 결정이잖아요. 그지? 근데 인간적으로 이거 하기 힘들죠? 요거는 여러분, 점정 모형은 너무 현실에 안주적이죠. 나쁘게 보면. 보수적이잖아요. 어떤 거 하는 게 좋을까요? 그래서, 아이고, 여러분, 뭘 걱정합니까? 이미 학자들이 다 연구했겠죠. 그죠? 단순하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갑니다. 다시 갑시다. 무슨 모형과 무슨 모형이 있었다?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이 있었다 그랬죠. 그죠? 점정 모형이 있습니다. 만족 모형은 행정학의 연구 대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행정학은 의사결정이에요. 정책결정이에요. 정책결정이죠. 아니 어떤 걸 하면 더 좋아요? 이거는 너무 규범적이고 이상적이고 이거 너무 현실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아미타이 에치온이는 우리가 상황 모형 또는 상황 적합 모형이라고 하는데 각 상황에 적합한 모형을 하면 되지 않느냐.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인생에서 직업을 갖는다는 거나 결혼은 근본적이고 기본적 결정입니까? 아니면 세부적이고 지엽적 결정이에요. 오늘 점심 메뉴는 오늘 하루 실패해도 되잖아. 또 내일 또 있고 내일 모레도 있잖아. 그지? 근본적, 기본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너를 보기에는 무슨 모형이 적합해요? 합리 모형이 적합하겠죠. 그래서 상황 무슨 모형? 적합 모형이. 세부적이고 지엽적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시행착오를 반복하면 되니까 무슨 모형이 적합해요? 점정 모형이 적합하다는 거예요. 괜찮죠? 나름대로. 다시 뭐라고요? 근본적이고 기본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무슨 모형? 합리 모형이 적합하고. 이건 이제 전략적으로 여러분 하나만 여러분 이게 좀 이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여러분 전략적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직하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 이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지? 이 전략 모형과 같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해야 된다는 게 뭐라? 전략적이죠. 이 무슨 모형이라고 그래요? 전략 모형인데. 되게 아이디어는 좋은데 누가 딱 그러더라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선생님 저는 오늘 점심 뭐 먹는 문제가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러더라고. 또 뭐 그렇다면 또 우리가 뭐라고 비판해 줘야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미타이 에치오니아의 자 보세요. 합리와 점정을 섞었죠. 섞어서 스캔 현우야 스캔한다. 한글로 바꿔봐라. 스캔한다. 스캔 주사 그래서 혼합 믹스니까 혼합이죠. 혼합 무슨 모형? 주사 모형 투사 모형이라 그래요. 믹스 스캐닝 모델 무슨 모형? 혼합 탐색 모형 혼합 주사 모형. 근데 뭐가 결정적인 단계가 한계예요? 사람마다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의 기준이 다 달라. 그죠? 뭐 여러분 돈으로 현우는 지금 뭐 통장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한 1,000만 원 정도 사용 여부가 근본적이냐? 에이 그 정도는 껌값이죠 선생님. 1,000만 원이 껌값이면 여기 와서 공부 안 하고 있겠구나.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거기 한계에 보면 뭐가 나왔어요?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향을 제시한다, 제시하지 못한다? 제시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드로우입니다. 드로우. 자, 드로우는 자, 이것도 여러분 자 무슨 모형이에요? 전략 모형, 상황 적합 모형이거든. 다시 무슨 모형? 전략 모형, 상황 적합 모형입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나눠요. 아주 세신적인 결정을 해야 될 상황과 되게 보수적이고 위험 회피적인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을 나눕니다.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그죠? 당연히 이때는 이제 무슨 모형이 적합하다? 합리 모형이 적합하고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는 당연히 무슨 모형이 적합해요? 점정 모형이 적합하다고 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세신적 결정을 하는 이 합리 모형이 기존에 있는 대안만을 계속 탐구하다는 거야. 그래서 직관, 통찰력. 그래서 이게 extra rational. 그리고 이게 번역이 좀 이상합니다. 이게 extra라는 단어가 추가적이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기존의 합리 rational, 합리 모형에서 고려하는 것에 더 extra, 추가해서 직관이나 통찰력을 발휘해가지고 좀 더 세신적인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좋겠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이걸 실제로 그래서 정책을 최적 상태로 만들자 그래서 들어오는 무슨 모형? 최적 모형. 이거 영어로 한번 번역해 보세요. 그럼 자, 이거 extra rationality. 이제 기존의 합리성을 초월해서 더 직관이나 통찰력을 발휘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무슨 합리성? 초합리성. 다시 무슨 합리성? 초합리성입니다. 초합리성. 이제 직관이나 통찰력을 발휘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이제 말하기가 조금 뭐 이게 질적으로 뭔지 말하기 어렵죠. 저는 이제 요 최적 모형의 가장 유사한 사례로 한번 예를 들어 볼게는 겁니다. 열어보자. 2020년에 1차 대의 유행이 있고 나서 코로나 검사자들이 폭발하면서 검사하는 사람들도 감염돼가지고 문제를 일으켰죠. 그때 엄청나게 혼란스러웠는데 파주시의 7급 공무원이 고민하다가 여기 가서 바로 머리에 깡 하면서 이거 해야 되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이에요. 기억나죠?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 그 공무원이 어디 가서 그걸 알았을까요? 점심 먹으러 맥도날드 갔다가 차를 쭉 해서 바로 받아 놓으잖아요. 그죠? 이걸 검사법에 활용하면 되겠네. 그래서 운동장에 차를 쭉 사놓고 쭉 드라이브로 하면 사람들끼리 엮일 일도 없죠. 그죠? 그래서 그때 이 사람이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어떻게 머릿속에 빡 떠올랐을까요? 이거는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여러분한테 이걸 아주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촉이지. 알지? 촉. 그래서 이걸 저는 우리나라 하면 촉 모형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떤 선생님도 촉 모형이라고는 안 그래. 그치? 촉 모형 아니 무슨 모형? 최적 모형. 다시 이런 상태. 이 사람이 그래서 특이한 걸 하나 또 얘기했는데 이 사람은 요렇게 나놓고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자, 다시 세신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하고 위험 회피적 결정을 해야 될 상황을 나누고 이 상황에서는 무슨 모형? 합리 모형이 적합했는데 그게 아니라 초합리성, 직관 통찰력을 발휘해서 진짜 최적의 상태로 만들자. 무슨 모형? 최적 모형 좀 했는데 이러기 위해서는 이 사람은 자 보세요 여러분. 정책 과정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결 집행변이라고 했던 이 과정을 이 사람은 바꿔버려요. 놀랍습니다. 진짜 이 사람이. 바로 일단은 정책 결정이 있으면 이 앞에 정책 결정을 하기 앞에 메타 팔러시 메이킹이 있다는 거예요. 메타 팔러시 메이킹이 있고 그 다음에 팔러시 메이킹이 있고 그 다음에 포스트 팔러시 메이킹이 있고 그 다음에 환류라는 단계를 거칩니다. 우리가 보통 지금 여기 보세요 여러분. 여기 지워버렸지만 이선 정합의 문정 목설 대탕 결례 비평선이라는 정책 결정 과정만 연구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메타 초
정책 결정에서 되게 멋있는 말을 하네. 엄청 맞아요. 팔러스 메이킹이라는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하기보다는, 자, 보세요. 이 정책 결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전략을 구현하는지, 어떤 가치를 할당했는지, 정책 결정하기 전에 어떤 것들이 미리 결정되어 있었는가. 무슨 팔러스 메이킹? 메타 팔러스 메이킹. 쉽게 말하면 정책 결정에 대한 결정이에요. 다시 한번, 누가 결정하는지를 결정해야 되죠, 먼저. 어떤 전략이나 모형을 쓸지 먼저 결정해야 되겠죠. 결정의 결정, 뭐라고요? 메타 팔러스 메이킹. 그래 놓고 또 뭐도 강조했다? 확장된 한류. 정책 집행, 결정 이유는 정책 집행이나 평가잖아요. 그죠? 거기에 끝나지 않고 다시 한류를 해서 또 정책 결정 체제를 개선시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이 사람 모형은 특이합니다. 그죠? 자, 한번 봅시다. 108페이지. 그래서 근본 결정, 세부 결정 동그라미. 결정 과정은 1, 2, 3, 4로 가는데 모든 대안을 포괄적으로 검토하지만 결과는 개괄적으로 분석하고, 대안을 집중적으로 적용하지만 결과는 세밀하게 분석합니다. 그냥 쉽게 근본 결정은 어떻게 합리 모형을 하고 세부 결정은 점정 모형을 합니다. 됐습니다. 액티브 소사이어티 밑줄. 그 사람은 이러한 상황 적응 모형을 하려면 액티브한 사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한계는 여러분 이거는 뭐 이론의 독창성이 없죠. 사실 짜집기 아닙니까? 그죠? 자, 세부 기준 동그라미. 기술적 타당성을 높이는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근본 결정과 세부 결정에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거야. 이해적으로 보면 쉬운 거니까. 드로우의 최적 모형입니다. 양가로 1번. 합리 모형의 비현실적 측면과 점정 모형의 보수적 측면을 모두 맞죠?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경제적 합리성에 더하여 직관 통찰력 별표. 초합리성 별표. 그럼 이게 양적 모형이에요? 질적 모형이에요? 그건 당연히 질적 모형이죠. 왜? 그때 여러분 드라이브 스루 검사법을 개발해 놓았던 우리가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사람의 촉이라는 건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무슨 모형? 질적 모형. 그래서 밑에 혁신 전략은 합리 모형을 사용하고, 점진 개선은 점정 모형, 메타 팔러스 메이킹에 해당합니다. 넘어가시죠. 밑에 보시면 메타 팔러스 메이킹 밑줄. 가치 처리, 현실 처리, 문제 처리, 자원 할당, 결정 체제 설계, 자원의 할당, 결정 전략의 선택. 메타 팔러스 메이킹은 옆에다가 결정의 결정이라고 해보세요. 결정의 결정. 메타, 상위, 초라는 뜻이거든요. 결정 위에서 결정합니다. 뭐다? 결정의 결정. 자, 팔러스 메이킹은 필요 없고요. 포스트 팔러스 메이킹. 자, 의사결정과 한류 밑줄, 의사결정과 한류. 확장된 한류를 강조했습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1번하고 4번이 중요해요. 원래 2번하고 3번은 모든 정책학자들이 다 연구했는데 이 사람은 뭘 주장했다고요? 야, 정책 결정만 연구하면 안 돼. 정책 결정 이전에 누가 결정하고 어떤 결정 전략을 사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먼저 결정해야 된단 말이야. 그 과정을 뭐라 그런다? 메타 팔러스 메이킹. 정책 평가를 하면 뭐하냐? 한류를 해야지 더 나아지겠죠. 그래서 확장된 한류 등을 강조한다는 거죠. 자, 장점. 단점은 역시 직관 통찰력에 대한 설명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죠? 그리고 향상 방법에 대해서 설명이 없습니다. 넘어갑시다. 111페이지.
자, 합리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자, 우리 자, 실판 보시면, 자, 이게 이것만 하면 여러분 정책 결정은 다 끝났어요. 자, 갑니다. 행정학은 정책 결정의 판단 기준이 뭐임을 강조합니까? 합리성이냐, 합리성이 없느냐. 그리고 중간 정도 합리성. 다시, 완전 합리. 이선정합,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서. 맞죠? 여기는 뭐라고요? 기목, 개참분. 기목, 개참분. 여기 뭐라고요? 문책 참기. 갑니다. 쓰레기통 모형. 낮은 수준의 응집성. 그러니까 낮은 수준의 응집성이란 말은 바로 밑에 있는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별표. 이선정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알았죠? 이선정합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 자, 외워야 됩니다. 참선기술. 시작. 참선기술. 참선기술. 참여자는 끊임없이 바뀌어요. 임시적 참여자의 참자. 조직에서 의사결정 참여자의 범위와 그들이 투입된 에너지가 유동적이다. 그러니까 참여할지 안 할지 모른다는 거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합리 모형과 점정 모형은 결정자가 누구인지는 딱 정해져 있다는 걸 전제하고 있잖아. 얘들은 오늘 온 사람이 내일 온다는 보장도 없는 거야. 두 번째, 문제성 있는 불확실한 선호. 자기가 써있죠, 그죠? 자, 여기는 여기는 선호가 명확했죠. 여기 선호가 뭐 했지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내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거야. 선호 자체가 없어. 맞죠?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요 기술은 대안입니다. 대안. 지금 올라와 있는 정책 수단이 대안이 목표 달성할 수 있는지 인과관계도 불분명해. 알았죠? 참선 기술. 다시 뭐라고요? 참선 기술. 문제, 해결책, 참여자, 기회. 극적 사건, 트리거 디바이스. 극적 사건. 짐 빼기, 날치기. 짐 빼기, 날치기. 진날. 자, 이거 시험을 해볼게요. 이건 약간 좀 스토리가 되죠. 참선 기술이 뛰어난 스님이 문책 참기에 이긴 날, 진날. 시험장에 가면 생각난다. 스님, 이거, 스님이 뭐였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스님 꿈이야. 스님은 아무것도 아니야. 스님은 그냥, 이게 그냥 아주 스토리텔링. 알았지? 다시. 참선, 근데 살짝 끊어줘야 돼, 여러분. 자, 다시 뭐라고? 참선 기술 살짝 끊어주고, 문책 참기 끊어주고, 진날. 그래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참여자가 항상 바뀌어. 그리고 그들이 지금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자기 선호가 뭔지도 몰라. 그리고 지금 올라와 있는 대안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태를 무슨 상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 그때는 네 가지가 우연히 결합됩니다. 우연히. 맞죠? 우연히. 거기 있죠? 관련 없이 독자적으로 움직인다 나와 있죠? 그죠? 근처에다가 우연적 결합. 우연적 결합해서 짐 빼기. 플라이트니까 플라이트란 단어가 날아가는 거죠. 다른 기회를 찾아서 날아갈수록 진이 빠질 때까지 기다리는 전략이 있고, 날치기는 문제 제기 이전. 언제? 문제가 제기되기 전에 끝나는 것은 무슨 전략이다? 날치기죠. 날치기 느낌 있죠? 날치기는 뭐야? 반대,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우리가 이게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두 사람이 반대해. 세 사람은 찬성해. 그러면 과반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두 사람한테는 뭐라 하잖아? 내가 통과시키려면 두 사람한테 10시에 회의가 있습니다 하면서 남은 사람들한테는 9시 반에 오래가지고 통과, 땅땅땅. 날치기죠. 문제 제기되기 전에 통과시키는 거는 날치기입니다. 자, 우연적인 의자 설정은 킹던이죠. 문책기. 맞죠? 문책기. 우연적인 정책 결정은 문책 참기. 맞죠? 문책기냐, 문책 참기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이거 좀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